자,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또 한 곳은 바로 9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시입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와 정운호 후보 간에 정말 끝장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의혹이 많이 부각됐던 정운호 후보 측에서 오세훈 후보의 GTX 철근 누락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정운호 후보 측에서는 이러니 안전이 문제됩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선거 공작입니다. 교수님, GTX 이 공방 뭡니까? GTX의 그 공사를 하는데 예. 그게 지하 뭐 4층인가 5층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아주 깊숙이 네, 내려갑니다. 근데 그 맨 밑층에 뭐 어떤 이제 기둥 같은 걸 다는데 예. 그 안에다가 이렇게 그 철근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조그만 통 안에 2개씩인가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발주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급량이 따라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자랐던 거예요, 철근이. 그래서 2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저 하나를 빼고 하나씩만 집어넣은 겁니다. 아,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된 거거든요. 들통이 난 거고. 예. 이거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그 사실을 갖다 국토부에 늦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늦게 보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쪽에서는 오세훈이 이걸 은폐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그 정원호 후보 측의 주장인 거 같고. 예. 일단 서울시의 해명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고 바로 뭐 했냐면 시간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보완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보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했고 그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안에 이제 이걸 다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깥을 그 기둥의 바깥을 그 철근으로 이제 버티는 뭐랄까 보강하는 예. 그런 공사를 통해서 구조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국토부에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뭐냐면 서울시가 매번 그런 게 발견될 때마다 국토부에다 바로 즉시 보고할 의무는 없다. 그런 조항은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발견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조치가 끝난 다음에 보고를 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은 뭐냐면은 나는 보고받은 적도 없다. 그 사안은. 그거는 이제 아래에서 하는 거지 나한테 보고까지도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나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라는 거고 나는 보고받은 적도 없는데 무슨 그걸 갖다 은폐를 하냐. 뭐 보고를 받았어야지 은폐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애초에 나는 보고를 받은 적도 아니고 여기서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빠른 시일 내에 일단 그 발견된 거 아닙니까? 현대건설에서 그 잘못을 한 거죠. 예.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보강 공사를 완성하고 원래 협의한 대로 8월 중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 그래서 GTX-A 운항을 챙기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린 그걸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는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알고도 은폐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음. 그다음에 만약에 이 부실 공사를 알고도 덮은 것처럼 얘기하는 아니라는 거죠. 알고도 덮은 게 아니라 알고 나서 보강 공사를 했다라는 거죠. 조치가 끝난 다음에 보고를 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나는 아예 그런 문제를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라는 거죠. 예. 보고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은폐를 하느냐라고 해서 뭘 한 겁니까? 정원호하고 민주당한테 역으로 너희들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또 얘기를 할 게 뭐냐면 정원호 후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개혁신당의 그 김정철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폭행 판결문에 누락된 부분들을 이제 들고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의 이제 기자회견을 짧은 기자 한 5분 되나? 그걸 좀 봤는데 핵심은 결국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원호가 사실 말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갖다 생략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정원호는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그때 폭행 사건이 일어난 동기가 5.18이라고 얘기했습니다. 5.18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5.18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 판결문을 딱 보잖아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폭행 동기로 뭘 주장했냐면 심신상실, 심신미약을 주장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만취해가지고 난 기억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법정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국민들한테는 내가 5.18 민주화 운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예. 일단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얘기했냐면은 나는 그래서 피해자한테 다가가가지고 사과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피해자 녹취록이 까였죠. 거기 예. 피해자 무슨 사과를 하느냐. 사과 받은 적도 없고 그다음 무슨 정치 얘기냐. 그때 우린 정치적인 문제로 다툰 게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역시 이제 판결문에 장량 경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량 경감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를 갖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을 하고 그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 뭐 탄원서 같은 걸 좀 제출을 해주고 예. 쉽게 말하면 선처를 구하는 이런 탄원서도 같이 제기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합의가 없었단 얘기예요. 음. 그게 합의가 있었으면 작년 경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형량을 갖다가 깎아주는 식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됐다는 건 뭐냐면 예. 한마디로 사과가 없었다. 그다음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역시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음. 근데 너는 왜 사과했다라고 했느냐? 너 사과했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피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과한 적 없다라고 한다. 판결문을 봐라. 사과한 거 없지 않느냐. 너 왜 거짓 해명했느냐. 이게 이제 저쪽에서 들고 나온 거죠. 이걸 김종철 그 개혁신당 그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겁니다. 법조인입니다. 그래. 네. 근데 정원호가 이게 딱 보면은 40대 초반에서 이게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상황이면 사실 50대까지도 갈 수가 50%까지 가야 되거든요. 예. 40% 초반에 머물러 있는 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지금 모든 게 더 좋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막 60%가 넘고 예. 당 지지율도 엄청 높고 그 뭐랄까 국힘에 비하면 엄청 높거든요. 예. 그런데 당의 덕도 못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도 못 보는 것 같고 지지율이 디커플링 됐어요. 커플링이 안 됩니다. 커플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 생각해 볼 때 정원호 본인의 개인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요. 지금 주폭 같은 거 해명하는 것도 딱 들어보게 되면 이게 사실 결국 뭡니까? 왜 싸움이 났겠어요? 예.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그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게 맞지.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카페가 이른바 이제 단란주점 비슷한 거, 그러니까 접객원이 나오는 카페잖아요. 거기서 여자한테 2차 가자, 한마디로 자러 가자. 예. 그러니까 성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그 카페에 가서 그거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영업 못하게 한다 뭐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시끄러워지니까 다른 쪽 테이블하고 그래서 싸움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5.18 가지고 왜 여기 내가 여기서 술 먹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 왜 5.18 가지고 논쟁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저 사람이 나와서 말리고 이러는 가운데 시비가 붙어서 그때 폭행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이걸 딱 보게 되니까 일단은 이 사람 이미지가 좀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판단하겠죠. 이거 뭐야 이거는 여자한테 성매매 제안했다가 거절당하니까 소란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뭘 한 겁니까? 또 경찰까지 왔는데 경찰도 패고 시민도 패고 예. 그다음에 50m까지 도주를 했거든요. 도주하다 잡힌 거예요. 자, 도주한 것은 실제 판결문 내용 등을 보면 당시에 정원호 비서와 양천구청장 비서와 함께 술을 마셔야 하던 비서실장이 도주를 한 걸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한테 과연 역량이 있을까? 시장으로서 역량이 있을까? 그게 좀 회의스럽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약 발표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공약 발표를 하는데 그걸 갖다 대신시켜요. 오, 예. 그러니까 보통은 공약 발표는 후보가 본인이 나서서 하잖아요. 본인이 나서서 발표하고 그다음 지금 받고 설명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못 하는구나. 프레젠테이션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토론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또 뭐다가 너무 하잖아.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보좌관인가가 누가 한마디 하는데 그게 또 녹음에 잡혔네. 이제는 말씀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이 사람은 뭐지? 라고 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과연 그 시정을 이해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이제 회의감이 좀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구청장 수준에 불과하구나. 그릇이 아직은. 이런 이미지가 너무 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인상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게 바로 토론을 거부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앞서가는 후보가 토론을 거부하는 것들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토론이라는 게 괜히 나가가지고 얻는 것보다 잃는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예. 괜히 한마디 했다가 그 표를 잃을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 리스크를 피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있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토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내가 볼 때는 정원은 두 개 다인 것 같거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발표도 자기가 못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토론을 나가? 발표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못 하는데 토론은 바로 상대부터 공격을 받고 그때 답변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전반적으로 그래도 일단은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정원호가 나오면 오세훈이 굉장히 버거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개인의 역량의 한계를 갖다 일찍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은 지금 뭘로 버티냐면 당빨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구도빨로 좀 버티고 있는 거고요. 명심빨. 네. 네. 그리고 구의회, 바로 양천구의회 31년 전 1995년 이 속기록에는 질문 내용에서
여 종업원에게 외박을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쫓아가야 되는 오세훈 후보, 안철수 의원과 간담회를 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이 전 대표가 도와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연대가 되는 거 아니냐, 좀 뭔가 지지층을 외연을 확대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뭐 도움이 안 되진 않겠죠.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 이준석이 도움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물론 이제 이준석하고 같이 선거 연대라는 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예. 이게 플러스 요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예요? 단일화를 해야 되잖아요. 단일화까지 갈까? 그게 단일화까지 가지 못한다면은 네. 사실상 개혁신당 후보가 보수표를 갖다 잠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보수표를 일방적으로 잠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민주당 민주당 표하고 보수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쪽에서 다 갖고 오는데 아무래도 보수표에서 가져가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과의 연대가 의미를 가지려면 일단은 뭘 해야 돼요?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관점에서도 지금 어차피 그 국힘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국힘으로 돌아가려면은 일단은 그 적어도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탄핵하고 계엄하고는 거리를 좀 두고 있잖아요. 이런 예. 세력하고 계속 관계를 갖다 만들어 나가는 게 유지해 나가는 게 좋다라는 거고 안철수는 물론 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안철수가 얼마 전에 또 어디 내려갔습니까? 저 부산 내려갔잖아요. 네. 부산 내려가가지고 광폭 행보입니다. 광폭 행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거기 안 따라갔으면은 모를까. 일단 장동혁 따라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철수 만나는 거 이미지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거든요. 안철수가 무슨 극우 꼴통 이미지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뭐 계엄하고 탄핵에 대해서 약간 티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반대하는 입장들을 좀 갖고 있는 뭐랄까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들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런데 역시 이 중에서 가장 영향가 있는 거는 유승민이에요. 유승민이 나서면 다 괜찮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승민은 결국 뭐예요? 친박한테 쫓겨난 거 아닙니까?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고민하고 그다음에 합리적 보수를 갖다 상징하던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정말 오세훈을 갖다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의 표를 끌어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또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던 보수층에게 투표장에 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볼 때 영향가 있는 것은 유승민을 끌어들인 거고 그다음 유승민이 적극 돕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전면에 나서가지고 열심히 도와준다면은 지금 점점 격차율이 좁아지고 있는데 그걸 좁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가장 큰 도움이는 유승민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요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또 느닷없이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한동훈 후보와는 상당히 이전부터 앙금이 많아서 그러려니 하는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하고는 관계가 좋은 줄 알았는데 민주당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가 최근 엿보였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삐친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유치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싸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딱 보게 되면 무슨 예컨대 어떤 평론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이럴 때 자기의 가치관, 평가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냥 자기 이익 기준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지금 막 씹잖아요. 예. 근데 내 기억에는 윤석열 대통령 때 자기 뭐 했습니까? 부인 총리? 데리고 나가가지고 네네. 부인 대통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김건희랑 밥 먹으러 갔던 사람 아닙니까? 혹시 자기가 아닌가 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윤석열 저렇게 데리고 나니까 저 외부에서 데려온 용병 데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윤석열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 못 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떨어져가지고 이번에는 또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때문에 또 자기가 못 나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 얘기를 딱 다 필요 없고 그냥 한동훈 미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한동훈 미워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민주당의 누구예요? 정원호를 옹호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요. 국갑에서는 누가 하정호가 될 것을 지금 기원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래도 당대표 2번이나 했던 사람 아닙니까? 27, 8년 동안을 보수 정당에 몸담았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당대표를 2번을 하고 그다음 네. 거기서 대선 후보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다음 대구시장까지 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당의 후보도 아니고 엉뚱하게 민주당 후보를 얘기하고 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하고 또 같이 오찬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 이걸 딱 보니까 욕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편으로는 제가 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그 문제는 뭐니까 바깥에 있는 거고 그게 처음에는 윤석열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한동훈이고 자기가 깜냥이 안 된다는 생각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네. 자기는 깜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다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그 원망을 하는 방식이 좀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정에서 뭘 줄까 지금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딱 얘기한 것처럼 꿈도 깨라, 꿈 깨라. 예. 민주당에서 너 불러다 밥 먹이는 건 뭐냐? 이런 일 하라고 부르는 거. 선거 때 이런 얘기 좀 해달라고 지금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홍전 대구시장이 했다는 발언이 기억납니다. 니들이 배신을 했지 내가 배신을 했나. 국민들은 기존의 지지층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그나저나 정원 후보도 따지고 보면 사전투표 7시간 전에 한 번에 이 토론밖에 안 한다라는 이야기, 토론 외면 후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뭐 정원호 캠프 내에서 이 오세훈 후보 측의 검증을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옵니다. 교수님, 그 부분도 지금 정원호 후보가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맹점으로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대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대처를 잘 못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특히 그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참 대처하기도 좀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뭐랑 걸려 있냐면은 성매매랑 걸려 있거든요.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는 순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못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피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해명을 하는데 해명이 자꾸 거짓으로 드러나고 이러는 가운데서 위기 수습을 좀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대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게 있겠고. 그러니까 토론도 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내가 볼 때 토론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걸 보여줄 것 같거든요.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던 제가 한 2주 전, 3주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정원호 생각보다 약체다. 예.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서울시장 감이 아니다. 그냥 구청장 감이다. 라는 느낌인데 그게 이제 다 피해 갔잖아요. 예컨대 관훈 토론 클럽,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방송기자 클럽. 예. 이것도 원래는 양자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다 거부해가지고 각자 토론 혼자만 나갔거든요. 그리고 양자 토론은 사실 사전 토론 7시간 전에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서울시장 감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확인이 되겠죠. 예.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근데 이 사람이 토론을 갖다 피한다. 근데 사실은 오세훈도 토론 피한다고 비판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는 되도록 횟수를 줄이려고 했거든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앞서는 후보는 토론을 내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리스크를. 근데 이제 정원호는 뭐냐면 그 두 번째 또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리스크를 피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토론 능력이 안 된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 토론이 굉장히 재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장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에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송영길하고는 두 차례 그 양자 토론을 했어요. 예. 그리고 박영선하고는 3차례 했거든요. 그랬는데 요번에 딱 한 번만 하는 거잖아요. 딱 한 번만 하는 거고 이거는 좀 약간 좀 극단적이다는 느낌이 좀 들죠. 예.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딱 필요한 딱 한 번만 하는 거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전에도 굉장히 법 개정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법안들이 개정안들이 막 나왔었는데 그게 다 국회에 올라가다 다 그냥 사장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고 그걸 갖다 정원호가 그냥 끝까지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네. 나름대로 선거 전략상으로는 자기가 불리한 부분을 피해가는 게 맞으니까 선거 전략상으로는 영리한 전략인데 그래도 한 번 피해갈 수 없는 그 한 번 거기서 이제 뭐가 드러날지 모르는 거죠.